네, 안녕하세요. 슈팅TV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말에 있었던 월가 소식하고 9일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랑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만나는데 그때 또 일각에서는 코인 얘기도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버 CEO는 비트코인이 입증된 가치 저장소가 되었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지불에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도이체 은행이 자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더 발전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코인들 한 5개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처럼 둘의 싸움이 화해가 없이 흘러가고 있네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살짝 물러나는 분위기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결시킨 게시물을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살짝 물러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폭격할 이유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그리고 이건 좋은 소식인데요. 중국이 동의를 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한 히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협상에 있어서 매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해서 6월 9일에 있을 회담에 대해서 지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걸 조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코인 시장에 약간 접목을 하는 어떤 분석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6월 9일부터 암호화폐 금지 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네, 이건 이제 가능성입니다. 결정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또 준비를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런던에서 회담을 하는데 중요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거래가 체결되면 수조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분석과 이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해가지고 현재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여기. 도널드 트럼프는 6월 9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런던에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미중 무역 갈등을 즉각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이 확보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 이야기는 암호화폐와 앞으로 다가올 일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이번 주 비밀리에 1조 위안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는 경고 없이 인쇄된 1,390억 달러이고요. 은밀한 형태의 QE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회의 후 자본 유입을 위한 사전 준비 조치라고 합니다. 미국이 자체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거시경제 슈퍼사이클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다시 공식적으로 해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정부 연계 은행들이 보관 인프라를 준비 중이고요. 여기에는 저장, 거래소 접근, 심지어 보유금 공개까지 포함이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아시아에서 승인된 준비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도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달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국가 지원 통합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며 조정된 통화 구조 조정입니다.
지난주 시진핑은 5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혁신 기금을 승인을 했는데 해당 펀드에는 채굴, 레이어 2 네트워크 및 스테이블 아키텍처가 포함됩니다. 해당 기금은 중국, 미국 공동 성명으로 회의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0년대 기관 붐 이후에 가장 강세적인 전개입니다. 유동성주의 플러스 평화 플러스 암호화폐 정렬은 완벽한 폭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기본 조건이 일치했을 때 비트코인은 7배의 깨끗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알트코인은 축적 영역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폭등세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시아 소매업체와 은행에서 자본이 전액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플랫폼은 예금을 다시 활성화하고 주요 토큰을 다시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및 아시안 레이어 1 체인으로의 대규모 회전이 예상됩니다. 모두가 ETF 헤드라인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 이 소식을 저는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동양이 기술 주기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도입을 주도한다면 미국은 규제의 명확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ETF 프레임워크, 세금 감면 및 기관 규모 확장을 의미합니다. 2025년은 암호화폐가 G20이 지지하는 자산 클래스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평생 최고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가 아닙니다. 알트코인의 지배력, 유동성, 곡선, 국경 간 흐름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 회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큰의 필터링된 관심 목록을 저장했습니다. 로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X에 이 친구가 이제 올린 글인데, 야 정말로 요 이제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일단 무역 협상을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좀 나이도 있고 시진핑이 그동안 가장 꺼려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로 요 트럼프 만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실무자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제 나라들 정상들 만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사실 이 두 사람은 사인하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기에 반해서 거기 더하기 무역 관련된 거 더하기 또 암호화폐에 관련된 것도 뭔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대박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어떠한 상황인지 또 쭉 한번 알아봐야 되죠. 이 친구도 꽤나 분석을 잘 하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Three Rising Valleys라 그래가지고 패턴인데 세 개의 계곡 패턴이다. 그런데 이제 Three Rising Valley 패턴이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가계 계곡. 3월 저점의 계곡, 계곡 1은 73K였고 4월의 계곡 2,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현재 계곡 3는 97K에서 100K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누적 구조입니다. 3RV 패턴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데요. 기관 자금이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6만 달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8만 달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닥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계곡을 봤더니 1번 계곡, 그 다음에 올라가고 2번 계곡, 올라가고 3번 계곡을 봤더니 어때요? 모두가 바닥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점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전형적인 누적 형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 첫 번째는 100에서 105K, 그죠? 현재 가격에서 약간 좀 옆으로 횡보, 그렇죠? 옆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돌파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 조정받는다면 97K, 94K 주변에 요 계곡 3,
94에서 97K, 네, 마지막 계곡 거기 지지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쪽이든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락한다면 대부분의 소매 업체들은 이중 천장에 대한 더블탑이죠. 네, 더블탑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매 업체들은 공매도를 하거나 결코 오지 않을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면서 시장의 압박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선을 재테스트하면 다른 사람들은 공항 매도를 할 것이고 강세장에서 더 높은 최저가 로켓 연료라는 사실을 놓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려간다면은 지금 이제 더블탑을 이루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맞춘 사람이 좀 승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많이는 안 내려갈 거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훨씬 더 손절을 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사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RV 패턴은 이러한 누적을 수개월 동안 예고해 왔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바닥을 쳤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매번 하락장에서는 전보다 더 비싸게 매수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아웃이 다가오고 있고요. 문제는 어느 레벨에서 나올지 뿐입니다. 자, 이게 참 전형적인 차트 분석이거든요. 네, 상승장에서는 저점을 잘 안 깨죠. 예, 근데 그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급등할 수 있고 아니면 조정을 받은데 조정도이 전저점을 깨면 안 되니까 94K에서 97K까지 한번 조정받고 갈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전히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분석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 차트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미 비트코인이 그렇죠. 네, 파워 무비즈 단계에 진입해 있을 수 있다. 뭐 바나나 존 얘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뭐 파라볼릭 그런 얘기도 하는 건데 이 친구는 파워 무비즈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강력한 움직임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2014년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와가지고 2016년에서 2018년 초까지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네,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2021년에 고점 찍고 2022년 그 말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슬로우 불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강력한 상승인데 왜냐하면 전고를 지금 돌파해가지고 간다는 거죠. 과거의 전고점을 2017년에도 보십시오. 강력하게 올라갈 때는 2014년에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네, 거기에 와가지고 네, 월봉 차트론 좀처럼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입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진입을 했다.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월봉 차트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일봉 차트도 보면 조금 최근에 좀 내려가는 듯 했지만 역시 그렇죠. 네, 브레이크 아웃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브레이크 아웃이 막 일어났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요거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여기를 뚫었다는 거죠. 비트코인 네, 일봉 차트에서 강세 플래그에서 벗어났습니다. 교과서적인 패턴이다 이런 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네, 4월부터 올라왔던 만큼은 더 가니까 그냥 당장에 갈 수 있는 거는 13만 7천 불까지는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총 시가총액을 보면 크립토 토탈 마켓캡을 보면은 이번에 아주 중요했던 게 일봉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에요. 여기가 보면은 뭐예요? 네, 200일 이평선이겠죠. 네, 그리고 이게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일어났고 그리고 보시면은 과거에도 2024년 가을에도 여기 잘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50일과 네, 200일 이평선이 이 교차되는 지점을 다시 한번 하방 이탈하는 척하면서 급등했거든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급등하는 거. 예.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네. 올라갔다가 이번에 조정받으면서 토탈 마켓 캡이 요 골든 크로스가 난 요 202평선 여기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걸 다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패턴을 본다면은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달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일을 이번 주에 잘 마감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11월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우 좋아 보인다. 예, 크립토 서머가 로딩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름 불장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알트 불장이 올 거냐, 알트 불장이 올 거냐.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정한 알트 불장은 어때요? 이더가 강해야지 알트 불장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대비 이더, 네, 일봉 차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한번 세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17년도, 2018년도 알트 불장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축적을 두 번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 해가지고 한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상반기부터 2017년도까지 다시 한번 어큐미레이션 다시 한번 재축적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 기간보다 지금이 훨씬 길다. 예, 재축적하는 기간이 첫 번째 축적은 여기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그리고 한번 이게 상승이 온 거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어떻게 보면 재축적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그때보다 훨씬 더 길었다. 그래서 알트 시즌은 2017년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많이 축적할수록 세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요 알트 장이 오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에 봤던 건 주봉 차트입니다. 네, 이더 사토시 차트 주봉이고요. 요건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로 보면 그렇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통화상에서 황소 페넌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페넌트 풀은 일주일 만에 이더리움에서 56% 급등을 촉발했는데 만약에 황소 페넌트에서 돌파가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1.495 1.495 정도만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56%의 급등이 또 한 번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알트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그렇죠. 파워 무비즈 단계에 들어갔다. 그냥 가느냐 아니면 한 94K에서 97K 조정 한번 받고 가느냐 그거에 달려 있고요. 전체 시가총액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가지고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고 알트코인도 보니까 이더가 비트코인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차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번 사이클의 유동성은 쉬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아니라 코인 주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찐 광기의 시장이 오면 시코인도 오르겠지만 시코인은 그냥 뭐 똥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유동성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고 코인 주식 쪽으로 가고 있다. 메타플래닛이나 서클은 몇 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 여유자금을 채권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단단한 돈인 비트코인에 저축하는 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코인 회사들이 전부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면 살수록 주가는 올라가고 회사들은 돈을 더 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번 사이클 하락장은 이 회사들이 터지며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사이클의 쉬코인이 80에서 90% 빠지듯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 스트레티지를 제외하고 여러 회사들이 망하거나 주식이 80에서 90% 하락하며 빌려서 산 비트코인을 전부 팔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내 돈이 아니고 무리하게 빚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은 과열이 되고 그 사람들이 떠내려가며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서 과열이 쉽게 됩니다.
곧 바나나 존이 시작될 것 같은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심한 개인들도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코인 회사들이랑 같이 떠내려가고 월급의 일부를 DCA 하는 사람들에게 물량을 뺏기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야지 불장이 올 가능성이 크겠죠. 네, 코인들에게도.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네, 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알트 불장 끝났어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네,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빚내가지고 비트만 산다. 모든 회사들이 빚내가지고 그렇죠? 네, 이더만 산다. 막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진정 네, 알트 불장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네,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냐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코로나 최고조 이후로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양적 긴축을 3년 가까이 겪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죠. 네, 돈을 자꾸 빨아들이는 거니까. 양적 완화는 2020년 폭락 이후 여기 그렇죠. 네. 폭락 이후 주식이 폭등한 이후이고 양적 긴축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시장이 횡보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은 아무리 오래 견뎌도 2020년 5월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이클의 확실한 끝입니다.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급등할 겁니다. 아마 곧 트럼프가 파월의 후임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월은 2026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네, 보장이 되지만 이렇게 빨리 후임자를 정하면은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파월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자존심 너무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1년이나 남았는데도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은근히 또 제 생각에는 연준의 다른 사람들도 임원들도 지는 해에게는 줄을 안 서죠. 맞잖아요. 네. 떠오르는 해에게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이렇게 노리면서 은근히 연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월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정부들은요, 각 나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부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부채 발행이. 2014년도부터 보시면 최근에 더합니다. 2024년 전 세계 국가채 발행 규모는 무려 18조 달러입니다. 18조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진국은 약 16조 달러의 부채를 발행했고요. 신흥시장 경제는 약 2조 달러의 부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한 겁니다. 2019년 이후에 세계 정부 채권 발행이 거의 2배로 늘었고요.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2020년 팬데믹 이전 8년 동안 발행한 채권보다 더 많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사회 프로그램과 국방에 대한 역사적으로 높은 공공지출, 새로운 세금 및 지출 정책, 높은 이자율이 이러한 엄청난 급증의 원인입니다. 세계 부채의 궤적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네.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되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감세안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감세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후세들이 어떻게 이 빚을 감당하면서 사냐. 그리고 당장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의 부채 원금은 빼놓고 이자 갚는 데만 해도 미국 전체 수입의 25%를 감당하게 되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뒤에 또 다른 얘기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돈 잔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아무튼 이번에도 아마 이 부채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줄이면은 나라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자를 못 갚으면 파산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 주식시장 아니면 코인시장에 또 한 번 화랑기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